오늘 주제가 뭔지는 알죠? 푸드 플랜이라는 것에, 속에 우리 옥천살림이 어떤 지금 위치에 있고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초점인데, 이거 PPT를 봐야 되는데, 눈 좋죠? 이 첫 페이지 있잖아, 그죠? 첫 페이지의 이 제일 아래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글들은 복잡하게 글이 있는데 무시해도 되고요. 이 푸드 플랜은 우리나라 말로는 먹거리 종합 계획 또는 먹거리 전략 또는 먹거리 계획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정부에서도 워낙 영어를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국립국어원에다가 물어봤어요. 푸드 플랜을 한국말로 뭐로 번역해야 되느냐 하니까 먹거리 계획 또는 농림부가 하니까 이제 국가 단위니까 먹거리 종합 전략 또는 먹거리 종합 계획으로 이제 하라 그러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쓰더니 요새는 막 푸드 플랜은 일반화됐어요. 그래서 푸드 플랜 하면 먹거리 계획이다. 요거는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우리 옥천군을 보면은 옥천군의 먹거리와 관련해서 하는 부서들 있잖아요. 한번 알고 있는 우리 옥천군의 먹거리 정책, 먹거리를 담당하는, 근데 이제 일단 먹거리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는 영어로 푸드를 우리나라 말로 정확한 용어가 없어서 하는데, 영어로 푸드 안에는 영어로 푸드 이거는 1차 농산물도 있고 2차 이거는 뭐죠? 가공식품이죠. 이거는 농축수산물, 요새는 농림축산물도 이렇게 하는데 1차 원물이고 2차 가공품까지를 합행이 영어를 푸드인데, 이걸 우리나라 번역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없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지어낸 말이, 어떤 사람은 농식품 이래 표현하고, 농식품 표현하면 해양수산품이나 축산하고 이런 데는 싫어하죠. 왜냐하면 자기들 산림조합이는 싫어하지. 자기들은 임축수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표현으로 공식적으로 안 쓰고 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제일 처음에는 이 먹을거리라는 말을 썼어요. 놀거리, 쉴거리, 볼거리 해가 우리가 국어 용어상 리얼거리로 보통 끝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먹을거리 하면 기니까 먹거리 했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호덕 선생님을 들어봤습니까? 한번 나중에 네이버에 한번 물어보고요. 그것도 선다 해가, 이제 지금 우리 국어의 관행이 사람이 널리 서면은 그게 다 표준말로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엄격히는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죠. 놀거리, 볼거리, 쉴거리 하니까 먹을거리가 원래 말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먹거리로 통일됐지. 통일이 아니라 같이 쓰고 있죠, 같이. 그런데 생협들도 한살림 생협이나 이런 데는 먹을거리를 고집하고, 아직도 다른 생협들은 그냥 먹거리 쓰기도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먹거리로 지금 통일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군청에 그거 보면은 먹거리와 관련한 부서가 1차 원품이나 가공품 이런 거를 쓰니까 우선 관련된 부서가 제일 첫째가 어디입니까?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관계되어 있죠. 생산하고, 어제 기술센터가 가공도 하니까 가공하고, 그 다음 관련된 게 제조하고 이런 걸 하니까 지역경제과 같은 데도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이 먹거리를 갖고 학교 공급을 해야 되니까 뭐 교육지원청도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먹거리가 경로당에 양곡 갖다 주거나 지역아동센터에 갖다 주거나, 뭐 임산부,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갖다 주거나, 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거는 주민복지과도 관련돼 있죠. 먹고 나면 또 음식물 쓰레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디 과가 관련돼 있죠? 환경과 관련돼 있죠.
뭐 여기는 위생계로 되겠지만 뭐 식품 제조 허가나 위생관리, 음식점 또 음식점 담당하는 곳, 뭐 위생계, 환경과나 식품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우리 옥천 구군에 행정으로 봐도 먹거리와 관련해서 안 걸려 있는 데가 없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먹는 거가 복잡하지 않잖아요. 먹는 게 복잡하지 않는데 관련된 과들은 또 그것에 원체로 올라가면은 복지과는 보건복지부, 농업기술센터는 농식품부, 농림부, 그죠? 교육지원청은 교육부, 또 환경과 환경과는 뭐고 어디고 식품 이것도 식약처 뭐 보건복지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갈려 있으니까 정책이 통일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민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각 나누어져 있는 정책의 통합 연계성을 높이고 그것에 그러니까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및 자원순환 이것을 흐르는 학술적 용어로는 가치사슬이라는데 그 흐르는 그 지금 과정을 연계성을 높이고 그걸 통해서 건강이다, 영양 개선이다, 식생활 교육이다, 뭐 일자리 창출이다, 직매장 같이 이런 서비스, 판매 서비스 확장이다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걸 그래서 먹거리 종합계획, 먹거리 전략 그래서 그게 푸드 플랜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표에 보듯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생산자나 그 식품 가공업체나 또 그것을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농식품부 입장이에요. 우리가 농업 생산자나 관련된 영농조합이나 협동조합이나 그 식품 가공업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사실 우리가 우리가 생산하는 것들이 다 이 시장에 바깥 시장으로 먼저 갔다가 물론 쓰는 것도 있지만 갔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급식 학교나 공공급식 소매점 전통시장 가공업체 업체 마트에 다시 들어오는 이런 게 지금까지 구조였다면 이거를 이렇게 가더라도 바로 또 어떻게 이거를 뭐 여기서 만들어낸 포도가 대전에 농원시장이나 오정시장 갔거나 가락시장 갔다가 다시 오는 것보다 바로 여기서 그냥 소비하고 물론 서울도 가야 되고 대전도 가야 되지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지역에 바로 연결하는 그래서 그럼 멀리 갔다 오면 요새 뭐 탄소 발자국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산화탄소 어제 기름값 많이 드니까 그런 것도 줄일 뿐더러 그리고 지역에 좀 더 신선한 것들이 제품이 바로바로 물품이 우리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같이 바로바로 연결되고 그래서 또 이쪽으로 전부 다 갔다가 이리 오려면 여기 있는 유통업자들이 돈을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많이 먹으니까 여기 공급하는 사람은 돈을 뜯기겠죠. 또 여기는 이리 갔다가 이리 오니까 여기서 사서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또 비싸게 하니까 그런데 이걸 가다가 이렇게 가면은 이 양반들도 여기 보내는 것보다는 바로 가니까 좀 더 수입이 괜찮을 끼고 이 양반들도 이어서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바로 이렇게 가니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생산자나 1차 농산물 생산자나 그 2차 가공식품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개별 사람이 학교에도 공급하고 저기 마트에도 갖다 주고 이러면 일일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경쟁력도 없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뭐 농민이 부르는 대로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가격등하면 가격을 후려쳐서 자기들이 이문 남기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서로가 불필요한 경쟁이나 싸움이 일어나기 쉬우니까 정부가 지자체가 공적 관리, 공공 관리하는 실행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가 이건 드는 경비는 이 직매장에 지금 인건비를 행정에서 대듯이
경비를 세금으로 하고 그 세금은 뭐냐면 소비자들의 세금이니까 결국 소비자가 직접 살 거를 세금을 내 가지고 지방정부가 지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게 좋은 물건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그죠? 이런 구도보다는 이거는 유통업자한테 대형 유통업자한테 여기도 뜯기고 여기도 뜯기는데 뭐 대형마트는 뜯기는 거 아니지. 자기 거니까 자기 우리 근데 옥천은 이마트 없잖아요. 그죠? 이마트 24는 우글우글이죠. 어제 CNU하고 막 혈전을 벌이고 있죠. 그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이 건물이나 저 직매장이나 푸드 유통센터에 옥천 살림이 하는 비용은 옥천 살림이 돈 버는 게 아니고 경비, 인건비하고 최소 운영비만 그냥 가져가는 거고 실제는 여기 소비자들이 학교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득 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싸게 먹으니까. 근데 옥천 살림 입장에서 돈 좀 더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생산자들은 또 그만큼 여기다 뜯기는 것보다 이건 이제 정부가 하는 역할을 대신을 옥천 살림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탁회가 대신할 뿐이고, 뭐, 하나로 보고. 그래서 행정 비용으로서 이 물류 비용이나 가격, 여기는 가격을 좀 제대로 주고, 여기는 그 물건을 제대로 주고, 신선하고. 그런데 그 비용의 경비는 세금으로 유지하는 거다. 이러니까 이거를 공적 조달 체계 또는 공공관리, 그런. 그래 하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제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행정이 다 할 수 없으니까 행정이 직매장 운영할 수 없잖아요. 캐시아 볼 수 없으니까 행정이 옥천살림 같은 비영리 협동조합에다가 이런 완전히 뭐 돈만 밝히는 민간업자한테는 맡기를 줬습니다. 이런 비영리고 공공성이 있는 지역에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조직에다가 위탁을 할 뿐이지 여기 다 할 수 없으니까 위탁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거든. 그래서 우리 옥천의 생산자나 옥천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설명으로 그래 설명이 가능한 거죠.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제대로 좀 만들자, 지속 가능하게 만들자. 그래서 생산자 누이 좋고 소비자 좋은 이런 공생의 체계를 그러니까 돈이 여기 다 빨려가고 여기서 벌어가지고 여기 다 빨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도 바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죠? 가야죠. 여기서 국내 우리 옥천에서 포도매도 옥천 내에서 100% 소비 못하죠. 엄청나게 생산되니까 여기다 바깥에 다 팔아야 되고 그런데 가능한 이 내부에서 돈이 좀 도는 뭐 바깥에서 돈 벌어봐가 이렇게 써야 되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에 돈이 좀 순환되고 물건이 순환되고 생산 쪽하고 소비자 쪽이 공생하고 그러니까 돈이나 물자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순환하는 그러니까 순환과 생산자가 소비자가 공생하는 이쪽에 유통 쪽에 전부 다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생. 그래서 옥천 살림의 슬로건이 뭐죠? 순환과 공생의 총력체. 그 순환과 공생의 지역 공동체를 만들 책임은 행정적 책임은 누가 있죠? 여기가 있는 지자체가 있는 거죠. 지자체가 세금으로. 근데 여기 그동안에는 뭐 그동안도 행정이 열심히 했지만 그 역할을 좀 부실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요 표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뭐 지금 전국에서 또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네 가지로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푸드 플랜은 건강한 먹거리의 사회적 공급과 지역사회 공급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업자들에게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뭐 업자들도 물건 사셔야죠. 업자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가능하면은 이런 먹거리 정책 예산이 투자되는 거는 최저가 입찰로 완전히 업자한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 생산자도 뜯기고 소비자도 수요자도 뜯기니까 가능한 것은 공공에 그래서 먹는 문제는 주민들이 내 돈으로 내가 사 먹는다 하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먹는 문제에 먹는 문제에 대해서가 행정이 좀 더 책임져야 되는 이런 학교에서도 전에는 학교 급식을 할 때
수익자 부담해가 돈 다 물었잖아요. 물고 또 무조건 채집가입차를 했는데 먹는 문제는 좀 더 신선하고 좋고 친환경적인 것을 부모가 돈 내가지고 학교 돈 많이 내가지고 친환경 다 사먹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면 안 된다. 그지? 그 교육은 의무교육인데 급식도 의무급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급식 때문에 저번에 중도에 물러난 오세훈 시장도 제일 처음에는 유치원에 무상급식 안 하겠다고 했다가 차이가 보니까 강남에 사는 잘 사는 학부모나 저기 좀 못 사는 동네 학부모나 이제 아이들 먹는 거는 이미 그 정부가 좀 책임지라. 왜냐면 영양소가 골고루 식단 잘 짜가지고 어제 더 서울시는 한 70% 정도 친환경 미이거든요. 그래서 다 미기고 가공품도 가능한 발색제 아질산염 들어가 있는 그 붉은 소시지 같은 거 잘 안 미기고 막 열심히 들어가 하니까 자기도 지금 그래서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기존 그 좋은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래서 이거 먹거리의 공공성, 먹거리가 개인의 문제만 아니다. 국가가 지금 현대사회에 대해서 복잡하고 또 저성장되고 가뜩이나 살기도 어려운데 유초, 중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초, 중고, 지금은 대학까지 지난 회기에들은 지금 국민이 지금 전신당이 한나라당에서 대학 급식법도 냈어요. 아마 저도 곧거리 되리라고 합니다. 뭐 해가지고 여기 충북도립대가 그래서 가능한 한 7, 80%는 우리 옥천 거를 자기들이 먹어야지.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군대는 어느 정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지역 거를 이기는 그 사단에 그 지역의 농협이 군남 농협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급하고 있어요. 저 큰 저 괴산에 있는 중앙군사학교 ROTC 2,000명인데 그거는 청원에 오창농협이 물건대거든요. 우리 옥천에는 군대 없죠? 있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 옥천 살림이 이제 공급해야죠. 앞으로 그래 될 거고요. 그래서 어떻든 공공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가능하면 지역 생산, 지역 소비를 100% 할 수 없다. 우리 여기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우리 전체 생산량의 한 80% 이상은 서울로 다 보내야 됩니다. 대전에, 청주에 다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능한 이걸 지향한다. 우리 세금으로 공급하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고등학교까지는 유초, 중고, 또 뭐 이런 거는 전부 가능한 하자. 지역성을 높이고, 그리고 지역 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관계를 각자 흩어져가 따로따로 유통업체한테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에게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옥천 살림이라는 중간 조직을 통해서 서로가 공생할 수 있게 이거는 사회적 관계를 한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은 저소득층일수록 만성질환이 더 많고 비만율, 당뇨, 고혈압이 더 많습니다. 저소득층에서. 그러니까 경제적 불평등이 좋은 먹거리를 못 먹는 불평등. 지금 학교 급식이 국가 급식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 급식이고 교육부 급식에 편법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더 돈을 지금보다 한 20, 30%더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지자체 급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아이들이 친환경 먹는 비용하고 우리 옥천에서 급식 한 끼당 친환경 먹는다고 절대적 차이가 있는 거죠. 잘 사는 지자체가 아이들이나 어린이집에 돈을 더 많이 지원하고, 우리 같이 이제 작은 지역이나 우리 옥천이 못 사는 곳은 아닌데, 작은 곳에는 돈을 적게 줄 수 있잖아요. 지자체 부담이다 보니까, 지방세로 해야 되다 보니까, 꼭 100% 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비, 광역에서 오는 게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각자가 그 먹거리에 대해서는 차별받지 않을 각자의 존엄성이 있다.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언제 어디서나 누리는 것을 먹거리 기본권이라 그러거든요. 유엔이 정한. 우리나라도 90년에 가입했어요. 근데 제대로 안 됐죠. 그래서 요거를 한다. 그리고 같은 값이면 농약 범벅이 된 것보다는 최소한 무제초제라도 하자. 뭐 제초제가 위험하잖아요. 보통 위험한 게 아니니까 어렵지만, 그래서 환경이 지속 가능한 걸 하자. 그리고 환경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생산자들이
농업 생산을 적정 가격을 받고, 여기도 면 단위에서 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미치고 농사 지으면 지속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가뜩이나 농사가 힘들어서 어제 청년들이 안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또 나이가 조금만 늘면 외국 여성 아니면 결혼하기가 불가하잖아요. 농사 어려워가 결혼하기 불가한 거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그렇게 대우 잘해주고 노동자보다도 더 잘 살지만 농사는 힘든 거는 어느 세계에 뭐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근데 거기는 노총각이 우리보다 적은 게, 거기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학력 간 임금 격차가 없습니다. 최근에 그게 SNS에 문제됐잖아요. 모 의원과 모 후보 간에. 거기는 학력 간에 격차가 없거든요. 고졸이나 뭐, 그리고 대학도 그래 많이 안 가요. 영국, 프랑스, 독일 세 나라 보면은 30%안 됩니다. 대학 가는 거. 우리는 지금 87%거든요. 쓸데없이 가는 거예요. 대학 가가지고. 공무원 시험하러, 공부하러 대학 가죠. 그 대학 비용은 부모가 미래 자기 잘 살아야 될 자기 돈을 땡겨가 자식한테 쳐넣는 거죠. 그 자식은 학원이나 이런 데다가 공무원 고시 학원에다 넣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유럽은 선진 농업국은 아까 얘기한 그런 나라 유럽의 강력한 농업국이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스페인이거든요. 이탈리아가 이제 좀 끼고. 그 나라들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가 남녀 공학이 많아서 그리고 고졸하고 대졸하고 뭐 임금 격차가 없으니까 굳이 대학 갈 거 뭐 있어요. 대학은 자기가 열심히 직업생활 하다가 정말 기술적으로 필요해서 대학 가는 것이지. 우리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거를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농부가 살아야 된다. 하고 또 아까 얘기한 지역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야 지역에 사람이 유지가 되지.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지속하고, 그래서 지역 공동체 전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환경도 지속 가능하고 농약을 가능한 덜 치고, 옥천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나와도 100% 자원화한다. 바깥으로 안 내보낸다. 옥천에는 또 식당이나 학교에서 잔반이 안 나온다. 특히 학교에서 잔반 음식물 쓰레기 제로다. 아이들 뭐 새파란 거 채소 잘 안 먹잖아요. 서울에 이런 데는 뭐 엄청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영양사들 죽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거다. 요거 네 가지는 푸드 플래닛 협력이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소비자, 생산자, 뭐 행정, 학교 선생님, 영양사 다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게 민간 협력으로 이 푸드 플래닛이 해야 굴러간다. 행정이 일방으로 하는 건 이따가 설명을 좀 하고요. 요거는 자료로 하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고요. 제일 마지막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푸드블은 로컬 푸드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먹거리 공공성을 강화하기, 지자체와 지역민이니까 생산자, 소비자 다 들어가 있죠. 지자체와 생산자, 소비자, 이 지자체, 그러니까 농소정이라 보면 이제 농민, 소비자, 정부, 지방정부, 농소정, 요게 협력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부서 다르고 저 부서 다르고 여기 거 다르고 저기 다르고, 그러니까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는 게 제기된 거다. 그래서 지역 내 생산, 가공도 완전히 업자들만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가공하고 또 저 바깥에서 대기업 것만 사먹는 게, 우리 옥천도 두부는 우리 옥천 살림 두부잖아요. 화성시 학교 음식도 화성에 24명 있는 작은, 옥천보다는 크지만 한 50평 되는, 그 50평에도 해석 다 돼 있죠. 제가 가봤는데 거기서 만듭니다. 풀문도 안 쓰는 거죠. 왜냐하면 행정에서 까맣게 하니까. 그래서 가공도 결국 지역 내 가공해야 일자도 들고 지역 원료도 들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다 이거죠. 그래서 유통하고 소비 배기는 그래서 연계성을 높이는 거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얘기한 거버넌스가 서로 협치하다, 협력해서 통치한다, 정치한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통치한다, 협치. 그래서 민간 협치, 민간 협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파트너십
지속 가능한 이런 체계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죠. 생산, 가공, 유통 이 순환 체계를 그동안은 다 이게 단절되어 있는 거죠. 먹거리 접근성, 옥천에 로컬푸드 직매장 없었죠. 말만 들었지 못 사 먹었는데 굶주려 있었는데 저작년 5월 30일 날 뜨니까 왕창 사람들이 이제 자랑스럽고 자기가 이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어디 가서 자기 친구한테 이제 다른 데 사는 친구들한테 뭐 우리도 올라가 이런 접근성이 중요하죠. 다 끊어져 있는 거죠. 두부도 그전에는 옥천 살림이 없었을 때는 이상한 두부나 대기업 두부만 먹다가 옥천 두부를 먹는 거죠. 옥천에서 만들어낸 콩으로. 그리고 이게 전부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실행 주체가 지방 정부가 하지만 옥천 살림이 이걸 다 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하나 교육도 하고 이걸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전체 핸들링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성공 조건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푸드플랜은 생산자, 소비자, 학교 선생님, 운송 배달업자, 거기 뭐 가공업체, 행정, 교육청, 오만 사람이 이렇게 종류만 해도 막 엄청나게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들 간에 협력이 없으면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협력하는 게 없으면은 산통이 깨지겠죠. 생산자는 무조건 비싼 가격에 팔락하고, 학교에서 영양사는 무조건 싸게 공급 받으려고 그러고 이러면 깨진다 이거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제값을 받을 때 가능하면 좀 좋은 거를 아이들한테 먹이려고 하는 생산자와 영양사는 가격 결정할 때 영양사 대표가 나오잖아요. 학부모 대표하고. 생산자의 지속 가능해야 되니까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제값을 주려고 노력하면서 이해하고 이런 그게 이제 민간 협력, 우리 이해관계자들 협력인데 그 둘이 있으면 또 싸우니까 행정이 끼어서 그래서 농민, 소비자, 정부, 지방정부, 농소정이 함께 협력해서 잘 머리를 맞대가 오손도손 가야 성공할 수 있는 게 지역 푸드 플랜이다. 아까 봤듯이,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얘기는. 다른 거는 보고요. 그게 핵심이다. 그렇게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복잡한 말을 써놨는데, 이게 지역 푸드 플랜, 학교 급식에 지역에 물건을 댄다, 뭐, 어디 물건, 직매장에 공급한다, 대전에 공급한다, 그리고 생산자들도, 그전에는 10가지 품목 하다가 이제 팔 때가 있으니까 20가지로 자꾸 품목을 늘리고, 농촌에 품목이 늘어날수록 그 생태계가 다양해질수록 강하거든요. 바이러스가 생긴 것도 못 살겠다.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가 살고 있는 곳을 인간이 전부 다 가가 드림밀가 무슨 개발해가 골프장 만들고 이러니까 바이러스가 못 살겠다 하면서 박쥐하고 살아야 될 바이러스가 숲이 없어지니까 인간한테 어쩔 수 없이 지는 박쥐가 숙주인데 인간한테 온 거잖아요. 근데 숲이 다양하게 있으면 좋듯이 그러니까 우리 초원에서도 작목이 자꾸 늘어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은 팔대가 있어야 돼요. 팔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팔대를 자꾸 늘어난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어려운 말 써놨는데 민간 주도로 이게 푸드 플랜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민간의 역량을 키워서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재활용까지 그 역량을, 민간의 역량을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플랫폼을 형성하는데 이 플랫폼이 지금 옥천살림이 플랫폼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거죠. 옥천살림 자체는 옥천 생산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인데 푸드 플랜 전체로 봤을 때는
생산자 대표 조직으로서 생산자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옥천 푸드 플랜 전체 플랫폼은 아니잖아요. 그게 옥천 푸드 유통센터나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옥천 공공급식지원센터 또는 이따 얘기할 옥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있다면 그것도 이제 우리 옥천 살림이 위탁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런 게 이제 플랫폼이고 전체 플랫폼인데 우리 옥천 살림은 240여 명의 조합원을 두고 몇 개 면의 지역 조직을 갖고 있고 직매장도 있고 두부공장도 있고 자체 직매장이 있고 군에서 하는 직매장 위탁 매장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옥천 생산자들의 플랫폼인 거죠. 플랫폼이라는 말 알죠? 플랫폼 기업. 플랫폼은 영어지만 사실 이것도 정확한 우리말이 없어요. 그래서 플랫폼 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플랫폼이 있다. 플랫폼 우리말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플랫폼 모르도 뭐 잘 몰라도 그냥 넘어갑시다. 플랫폼. 우리 옥천 살림은 옥천 생산자, 물론 그게 소비자도 있으니까 생산자를 중심으로 해서 옥천의 뜻있는 생산자와 소비자와 이런 청의 옥천 주민의 플랫폼인데, 이거는 우리 쪽에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위치 지어지는 거고, 옥천 푸드 플랜 전체의 생산과 가공, 유통, 교육, 식생활 교육, 판촉, 홍보 마케팅,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조정 이것을 하는 플랫폼은 이제 옥천 의사결정의 플랫폼은 옥천군 먹거리위원회가 최고 플랫폼이 있을 거고 실무적으로 그것을 하는 통합하는 플랫폼은 옥천 푸드, 옥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인데 그거를 이제 민간 조직이 대행할 수도 있죠. 그런 플랫폼을 이걸 하는 거지. 푸드 플랜은 지 자체가 숟가락 놓고 뭐 포치고 장구치고 차치고 막 지가 다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푸드 플랜의 옥천의 많은 정책 예산은 이 민간의 이 역량을 키워주는 게 목표다. 이거고. 그리고 옥천도 뭐 돈이 없잖아요. 옥천이 가난한 집 재정 자립도도 뭐 14%인가 13%밖에 안 되잖아요. 정부 돈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승부 걸면 우리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한때 의료공단 유치한다, 뭐 도시자본, 공장자본 유치한다 성공한 적 있습니까? 팽들어 들고 누가 이거 오겠어요. 그래서 그래야만 된다. 이제는 돈이 돈을 버는 시대지만 돈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인적 자본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더 단합하고 생산자들끼리 더 단합하고 학교 영양사들하고 우리 옥천 농부들하고 더 단합하고 그러면은 학교 영양사들하고 우리 그걸 물건을 대는 옥천 살림 조합원들하고 서로를 신뢰할 때 그 신뢰하는 것이 사회 그 일반 외부 업체에 대해서 우리의 미천이죠. 그죠? 외부 업체가 물건을 넣으려고 하는데 영양사하고 우리는 똘똘 뭉쳐 있어. 우리를 믿어. 그거를 신뢰라 그러죠. 소통이 돼가 신뢰를 하는 게 그 외부 업체가 못 들어줘.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업체에 대해서 뭐랍니까? 경쟁력이죠. 그게 우리의 미천이다. 우리의 자본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화폐적 자본이 아니고 사회적 자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도 돈이라는 거죠. 돈만 돈이 아니고 그런 영양사하고 옥천 살림하고 잘 소통되고 서로 간에 잘 공감하고 그리고 서로 잘 믿고 이것도 자본이더라. 특히 옥천같이 지방세 수입이 가난한 재정 자립도가 아주 낮은 곳일수록 이게 잘 되는 지자체가 앞으로 성공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지자체가 이 푸드 플랜을 통해서 이거를 사회적 자본은 그래서 이런 소통, 공감, 신뢰, 그리고 연대, 네트워크, 이게 사회적 자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트워크 잘 되고, 동기들 모임 잘 되고, 막 이런 게 큰 힘이라는 거죠. 그게 돈 아닌 것 같지만, 동기들이 찰떡같이 믿을 때 자기가 비싼 사채업체한테 돈 빌리는 것보다 동기한테 돈을 빌릴 수 있다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서로 믿고. 그래서 이런 거고, 우리 이제 옥천 살림이나 우리 옥천 생산자나 옥천의 시민단체, 국민단체, 이런 단체, 옥천의 살림에 있는 우리 임직원들도
이런 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돈 하나 물건 더 파는 것도 목적이죠. 그리고 월급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항상 이거를 하면서 우리 옥천살림이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학교 영양사 물건 그냥 갖다 주고 오지만, 그 영양사하고 어떤 오늘은 물건을 갖다 주고 오면 길에 한 달 동안 돌이켜보는 거죠. 그 영양사와 나의 사회적 자본은 어느 정도 축적이 됐을까? 이렇게 참 웃기는 평가입니다만, 이런 표현을 처음 해봅니다. 그럼 뭐, 그래 해보는 거죠. 영양사하고는 개척할 수 없지만, 저 사람은 참, 내가 가면은 수고한다고 참, 더위도 하나 주고, 말하는 것도 좀 뽐새 있고, 뭐 물건 하나 까탈했다고 물을 뜯듯이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해하고 나를 해준다. 그게 엄청난 자본이거든요. 그죠? 그럼 나도 그러면 가면서 더 잘해주고 싶고, 그래서 그런 걸 마찬가지로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일반 주민들이나 지자체가 이 전체 이거를 바치는 것은 개별 생산자나 개별 소비자는 죽다 해도 안 되잖아요. 아까 유통시장에서 안 되듯이 조직으로 덤벼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의 이런 옥천살림도 생산자 소비자의 당사자 네트워크죠. 네트워크가 조직이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앞으로 옥천 먹거리 연대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먹거리 연대가 생산자, 소비자, 영양사, 학교, 지역의 가공업체,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단체, 교육, 막 복지 이런 게 다 모여서 좀 더 나은 먹거리 하고 좀 더 나은 이 지자체가 주민 역량을 이런 거를 자꾸 키울 수 있게 이제 이걸 만드는 거죠. 그러게 되면 우리 옥천 사회가 좀 더 지금보다 혁신되는 각자의 역량도 캐가지고 우리 옥천에서도 큰 돈을 벌고 뭐 삐까뻔쩍 살지는 못해도 외부에 나가 있는 또는 외지 사람들이 옥천만 다녀가면 참 제 양반들은 삐까뻔쩍 뭐 금태 두르고 이렇게 살지는 않아도 참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저렇게 따뜻하게 하는지 몰라. 저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뭐 문제가 생기면 서로 막 토론하면서 소통하면서 잘 처리해. 저기는 정말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좀 살 수 있는 곳이라 돈은 좀 적어도 돈은 강남구보다 적잖아요. 십만 대 일 정도 적지만 그런 거를 해야 이제 지자체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앞으로 경쟁력은 거기서 나온다. 거기에 푸드 플랜이 역할하도록 해야 된다. 푸드 플랜이 그럴 때 성공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연대를 통해서 이 6가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옥천살림의 모토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옥천의 푸드 플랜이 이렇게 지금 구상이 돼 있죠. 지금 17년에 만들었다가 이제 내년에 다시 만들어야 되죠. 5년 뒤에. 이 페이지를 보시면요. 크게 보면 한 5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 멋진 중심 생산지, 그리고 우리는 지역의 주민들을 어려운 사람에게도 잘 먹이고 학교 급식 이런 데 지역 내 공공자들 저기를 잘 먹고, 그리고 지역 내 직매장이 잘 되듯이 그 지역 내에 도농상생이 되고, 또 이제 대전이나 서울 같은 데 본격적인, 지금도 대전하고 있지만 진출해서 하는 거고, 왜냐면 관내 시장으로만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관계부처가 너무 부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관계 유관부서들하고 협업이 잘 돼. 뭐 이런, 잘 안 되지만 전국이 잘 되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여튼 여러 번 생각해야 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과 민간에 또 옥천살림과 농정 활력화하고 잘 이렇게 또 대응되는 이런 것들 협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생산 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여기 실행 체계, 여기 우리 옥천살림이 대응하고 있지만 옥천의 먹거리 이 실행 체계에서 생산을 잘하고, 이건 뭐 작은 농가도 하고 큰 농가도 하고 가뜩하면 하는데, 이거 생산을 해서
유통을, 이 직매장을 통하기도 하고 학교 급식을 통하기도 하고 소비자는 개별 소비자도 있고 직매장은 개별 소비자고 학교는 단체 소비자겠죠. 해서 이렇게 하고 학교 또 취약계층에 물건을 넣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통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 급식 이런 시장이 있고 기존에 또 뭐 지역 내 마트 시장도 있고 또 해운제 꾸러미라든지 직매장 다른 우리 직할 직매도 있고 골목 상권에 우리 앞으로 물건이 들어간다면 뭐 이런 것을 잘 엮어내는 이것을 각각의 체계를 하는데 생산은 지금 옥천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인증과 분목이다. 지금 옥천 살림을 통해서 농민 가공이나 이런 걸 하는 거다. 이렇게 넓혀 나가는 거고요. 생산 체계를 어떻게 하면은 이런 기획 생산 관리 체계를 만드느냐. 소비 체계는 지금 학교 급식이 지금 하고 있죠. 그죠? 하고 지금 공급식을 좀 더 복지급식을 강화해서 식생활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갈 것이냐. 지역 공간을 만드느냐 부분이고 유통체계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옥신다가 유통 플랫폼이 지금 옥천푸드 유통센터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서울도 넣고 지역 내라고 가공 원료도 공급하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행정 시스템 상으로 지금 전담부서가 있지만 앞으로 전담부서가 더 강화돼야 되겠죠. 부서 간에 이제 협력이 잘 되도록 해야죠. 지역 경제화하고 복지화하고 다 교육지원청하고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필요하죠. 요거는 꼭 이런 조직이 형식적인 조직이 아니라 옥천살림하고 행정부서하고 평상시에 수시로 잘 기획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이제 중앙지원조직 앞으로는 제대로 된 게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러려면 이제 먹거리 기본조례를 만들고 먹거리 기본조례에 의해서 먹거리위원회를 정식으로 가동하고 먹거리 기본조례에 규정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민간으로 위탁하든지 자체 행정이 직행하든지 뭐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든지 앞으로는 이제 제대로 돼야 된다. 아직은 우리가 어정쩡한 단계에 있다. 그렇지만 이만큼 온 것도 다행이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러죠. 이 민간 협치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옥천구 먹거리위원회를 먹거리 기본조례에서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푸드유통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역할이 실행조직이 전담부서하고 여기 분과위원회가 있고 여기 3박자가 잘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금은 주이사님하고 이사장님하고 최 센터장님이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상 기획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게 제도화돼야 돼. 아직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또 담당자 바뀌어버리면 뭐 그전 담당자는 소통 잘했다가 그렇게 비공식적 기획을 잘했다가 담당자 바뀌면 또 머리 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걸 필요하다.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거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옥천 먹거리 기본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 농업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지금 없습니다. 친환경 농업 3개년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도 굉장히 육성해야 된다. 지금 녹화부터 하고 그 다음 옥천군의 먹거리 네트워크, 먹거리 연대를 해서 먹거리 연대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먹거리위원회 이거 앞으로 없기 때문에 기본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야 된다. 행정 간 협의를 더 잘해야 된다. 보건소에서 보충식품 영양 플러스 8개 제품 영양 플러스는 채집값 잘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좀 더 나누어서 옥천살림이 준비된다는 거죠. 충분히 지방계약법상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농정가하고 보건소하고 찰떡궁합이 돼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부서 간의 협력이 더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역량이 식생활 교육이나 주민들 뭐 그런 돼야 된다. 세부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게 이제 17년에 만들었던 그건데, 우리 옥천부도 계획으로 이거 요약된 건데, 아직 이건 없죠. 공공식위원회는 있지만, 학교급식위원회도 있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이게 통합돼야 되는데, 지금은, 푸드 유통센터에 물류 기능을 하지만, 산지관리, 교육, 물류 기능 하지만, 종합 실무 컨트롤, 이거는 이제, 먹거리위원회는 최고 정책 컨트롤 타워고, 푸드 통합지원센터는 실무 컨트롤 타워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학교교육센터는 통합지원센터를 이제 만들어야 되죠, 앞으로. 원에서 수순이 좀 필요하고, 지금은 우리가 요걸 하고 있는 거죠. 요걸 위탁 관리하는데 실제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옥천살림이. 실제 요거를 물류 위탁을 받았는데 실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옥천살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실제 그 행정에서 받는 그 지원 비용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스트레스가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요거 징배장도 위탁하고 요거 하고 있죠. 인정도 사실은 지금 새 센터장님 쪽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실무적으로. 요거 세 개하고 거점 가공센터는 저쪽 가에서 하니까. 하고 요거는 근공근시센터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없으니까 실제 하면서 실제 내용적 일을 다 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요 네 개는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내용적으로 보면. 다 하고 있죠. 100%다 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 급식을 100% 하는 건 아니잖아요. 친환경 차액급식만. 이거 100% 해야 됩니다. 100% 현물로 전학교 바꿔야 되는데 한 내년이나 내후년. 그리고 요거 하니까 지금 사실 조금만 모양만 갖추면 이거 당장 이거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거 더 열심히 하다 우리도 뭐 정식 식당은 없지만 카페도 있으니 위탁 운영하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마을 공동부 직거래를 앞으로 더 대폭 강화해야 되고 온라인 직거래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되는 거죠. 사실 온라인 직거래를 제대로 플랫폼 만들어면 이 정도 지금 한 8천만 명 이래 되면은 대박 터질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다른 데도 많이 터지니까. 이제 제대로 된 뭐 저기 둔벙이 있지만 제대로 된 오기내가 있지만 제대로 된 한번 식당 가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가공이 제일 중요. 앞으로 여기서 성부가 나올 거라 봅니다. 1차 원물로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떻게 1.5차 가공이나 식재료 반가공이나 완전 뭐 앞으로는 밀키트, 도시락 이런 것들 포함해서 완제품 옥천살림의 미래는 앞으로 이거에 대한 실력이 있어야 단지 유통의 중개 역할만 해가지고는 미래 비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잘 봐야 되는 거, 요거하고 유통 쪽에는 요거하고 가공 제조, 요거를 받쳐주기 위해서 생산 소득이 제일 튼튼해야 되니까, 그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각 영역에 조금씩 옥천이 그래도 조금씩 다 하고 있어요. 다른 데보다 자체 재원으로. 국도위 말고 자체 돈으로 옥천이 굉장히 일찍부터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에 그 1.5억입니까? 친환경 급간식. 그거는 옥천 자체 돈으로 하고. 그러니까 지방 예산에는 국비 보조금이 있고, 도비가 있고, 자체 재원이 있거든요. 근데 국도비가 내려올 때는 꼭 매칭이 해야 되니까, 국비 50%면 뭐 도비 25, 군비 25. 국비가 30%면 뭐 도비 20, 군비 50. 그걸 매칭한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딱 규정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순전히 군수님 의지로 할 수 있는 자체 재원 단독 예산 사업이라 그러거든요. 옥천이 그 비용은 내가 많아봤자 한 300억 안 될 겁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그 어려운 제한된 속에서도 어린이 급간식 그거는 제가 한 몇 년, 4년 전에 그걸 알았을 때 다른 데에 보니까 하는데 별로 없었어요.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었어요. 옥천 살림의 역할 덕분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정부 사업도 있지만 자체 재원으로 2억, 3억이지만 큰 돈 아닐 것 같지만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옥천이 얼쩔쩔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하나하나 이게 좀 보면은 앞으로 이제 조금 더 해야 될 이런 과제가 남았다. 지금 이제 아까 이거를 다시 펼쳐 보이면 우리 옥천살림이 전체 푸드 플랜의 실행 체계 중에 아까 이거는 이 앞에 안 돌아간다. 아까 앞에 그림은 행정 입장에서 행정 시스템 입장에서 아까 본 거고 그죠? 앞에 거 그죠? 요 앞에 이게 안 돌아간다. 이거는 먹거리위원회 제도적으로 본 거고, 제도적인 정책 사업을 본 거고, 이거는 먹거리 기본조례에 의해서 먹거리위원회가 있고, 전담부서가 있고, 먹거리 기본조례에 의해서 통합지원센터가 있고, 그래서 군수가 통합지원센터에 공공급식팀에다가 급식센터를 지정해가 하면 되고, 그 전가공센터를 다 관리하고, 이거를 행정이 직영하든지, 민간을 채용해가 하든지,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이 자체를
정책기획 기능은 행정위원회가 갖되 이것의 실무 기능은 민간에다가 비영리 조직에다가 위탁할 수 있잖아요. 그 일부 기능을, 물론 일부 기능을. 그래서 여하튼 이걸 행정 제도적으로 본 거고, 그래 제도적으로 이런 정책 사업을 행정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구조와 정책을 본 거고, 그 다음 요거는 순전히 우리 유통센터 요 관점에서 실무,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이냐. 근데 지금은 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푸드 통합지원센터가 없잖아요. 푸드 유통센터, 이 물류센터를 위탁까지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아까 봤듯이 이런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봐도, 학교급식의 공공급식 역할을 하고 있죠. 공공급식 센터는 없지만 그 센터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직매장 위탁 관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푸드 유통센터 이거 물류 대응 다 하고 있죠. 개별 친환경 자약보조 사업이도. 그리고 인증센터는 기술센터하고 하지만 우리 로컬 센터에서 직매장센터에서 인증관리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상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제도가 되면 지금 옥천 살림이 이런 역할인데 푸드 플랜의 구도에서 이 실행 조직 입장에서 실무 컨트롤 타워 실무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보면은 지금 생산자 조직하고 소비자 조직의 역할이 크게 있는데 이 두 쪽을 지금 옥천 살림이 하고 있다. 옥천 살림 말고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없죠. 전체 통괄적으로. 그리고 이걸 세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의 생산의 다양한 이걸 이제 신활적 사업으로 이걸 더 열심히 할 거고 하고 여기 지금 소비자 조직에 지금 일부 다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일부 다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거를 더 확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 소비 조직을 하고 그래서 이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생산 측면에서 연중체계 지금 하고 있지만 뭐 본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공급처가 아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은 한 거죠. 하고 그래서 이거를 체계를 통해서 우리 옥천의 통합 먹거리 시설을 구축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18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다면 18, 19, 20, 21, 22 내년이 이제 1기 옥천 푸드 플랜인데 내년에 23년부터 28년까지 7년까지 이제 5개년 계획을 내년에 시작해야 하는데 아마 내년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뜨면은 지금 이제 옥천 살림이 본격적인 중심 역할을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지금 옥천 살림이 지금 보면은 푸드 플랜상 실무적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푸드 통합 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 이름은 아니지만 푸드 유통센터하고 직매장을 위탁했을 뿐이지만 실제 역할은 정도의 차이지 다 하고 있다. 왜냐면 학교급식도 전학교 전품목을 현물로 다 지금 바뀌어졌으면 우리가 그걸 다 공급할 수 있는 위탁하고 있는데 아직 친환경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 제한되어 있을 뿐이지 학교급식에 그렇게 이 학교급식의 물류관리, 생산 물류관리 이거를 하고 있는 제3의 업체는 없잖아요. 옥천 살림이 하잖아요. 물론 기존 제품은 학교에서 최저가 입찰 해가지고 입찰하고 하고 있는데 친환경은 옥천만 하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어린이집 극간식도 옥천만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전에 임산부 꾸러미는 옥천이 제한돼 있어서 충북도에 다 나눴잖아요. 4개 업체인가 3개 업체가 청주를 구별로 나눠가 청주에 한 2개구하고 그 밑에 붙어 있는 몇 개 군하고 붙어 한 업체, 청주에 어느 이쪽 군하고 이쪽 구하고 이렇게 한 3개 업체인가 다 나눠서 근데 옥천이 그걸 공모회가 하기는 아직은 실력이 안 되죠. 실력이 안 되고 그것까지 할 필요 없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다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다른 데에서 놀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완주 같은 데도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있지만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완주 가보셨겠지만 해피스테이션 문화학점하고 그거 운영하잖아요. 위탁 운영하는데 그냥 생산해가 공급하는 조직이 운영하는 조직이지
행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옥천 살림 같은 파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번 오랫동안 고생한 분이 그 의회 이거 해가지고 뭐 사실상 쫓겨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옥천 살림은 푸드 플랜이 만드는 조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푸드 플랜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들은 아무래도 관하고의 선의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하면서 또 긴장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약할 수 있는 거죠. 약할 수 있는데, 옥천 살림은 2000년대 초부터 또 2008년에 공식적으로 설립을 해서 벌써 15년, 14년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행정이 적극적인 의지를 완전히 하기 이전부터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역할들을 해왔기, 옥천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이거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이상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 질문 좀 할게. 질문. 혹시 궁금한 거, 그 옥천 살림의 위상이나 역할, 앞으로 미래 이런 걸 좀 아시겠죠, 그죠? 막 섬세하게는 몰라도,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앞으로 옥천 살림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더 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실무 인력들이 이런 경영 인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계속 오늘 이런 자리도 그런 자리지만, 우리가 지금 주로 하는 사업이 자체 영업도 있고, 그 정책 사업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걸 정책 사업을 하지만 이게 떼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수고비 받는 거 정도인데, 수고비 이번에 코로나 있을 때 같으면 수고비도 못 받잖아요. 급식 끊어졌다고 해서 뭐 보상비 안 주잖아요. 뭐 손실 보상 가는데, 오히려 이런 데다가 손실 보상비를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급식을 위탁받은 데서 급식이 중단됨으로써 생산자도 피해 보지만 위탁 관련해서 피해를 볼 때는 해야 되는데, 이제 근데 하여튼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그동안에 다 큰 역할하고 큰 중심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는 더 중심 역할을 요구받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더 이게 시스템화 되니까 더 중요해지고, 이런 역할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거를 본격적으로 조직하지만 안 되고, 이게 여기서 이제 승부가 나거든요. 친환경 농가는 자꾸 줄고 있잖아요. 그죠? 농가도 줄지만. 그럼 우리 친환경 농가가 우리만 쳐다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마트도 쳐다볼 끼고, 앞으로 한 5년 정도 있으면 이마트가 막 동네 다니면서 친환경 농가들 빨아 당기려고 자기 편 만들라고, 그러면 대상 미운이 하고 있는 초록마을, 그래 그죠. 어제 또 오아시스라고 대박 터뜨리가 오늘 유사 생협, 가짜 생협에서 시작했다가 대박 터뜨리고, 마켓컬리 여러분 다 알죠? 쿠팡은 뭐 친환경 취급 안 합니까? 다 하지. 다 취급하고 다. 그리고 생협, 아이쿱, 한살림, 행복경심 둘에 또 학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학교. 서울도 공부해야 되고. 농가들은 자꾸 줄고 있고, 친환경 농가들은. 그러니까 우리 옥천의 친환경 농가가 언제까지 우리 매장에 물건 넣으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다른데 더 많이 돈 주고 땡겨가면. 우리 생산자들 지켜야 될 분들은 우리 생산자들을 더 잘해줘야 되는 거죠. 더 키우는 친환경 농업 발전 계획도 이제 내년에 민선 8기 때는 최소한 3개년 계획을 쫙 하고, 친환경 농업에다가 친환경 농업 리더 대학도 제대로 하고 해가지고, 기술 교육도 어떻게 하면 고투입해가지고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적정 기술로 어떻게 하면 저투입해서, 친환경 농가들 뭐 영양제 비싼 거 일본 거 엄청나게 사 뿌리는 사람 많습니다. 고투입하면 안 된다. 까딱하면 저투입하고, 이런 기술 거, 또 그들의 판매 가격, 공급 가격. 앞으로 여기가 지금 물건이 없어서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올 수도 모른다.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가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농림부나 우리 도시 소비 조직이나 기업 조직이나 앞으로 이거는 예측은 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큰일 날 거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야 되고, 또 이거를 또 책임지고 하는 데가 없잖아요. 옥천이라는 5만 지역 사회에 시민운동 조직이거나 교육단체나 소비자 단체나 복지단체가 아주 발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로컬 푸드 직매장 생기고 뭐 이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그 교양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건을 통해서 그런 뜰팡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런 뭐 일반 소비자들이 여기 잘 안 오잖아요. 올 이해가 별로 없고 거기가 이제 그 옆에 내년에 내후년에 멋지게 지으면 다이죠. 근데 이 역할도 사실 지금 옥천 살림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물론 최근에 공동체협은 누구나가 생겼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래서 옥천 살림하고 공동체협은 누구나하고 농촌 활력화 센터나 하고 이제 옥천의 중간 지원 조직들이 업종 불문하고 서로 이제 상생 협력해야 각 여기 조직에 있는 실무자도 즐겁고 물건 대는 생산자도 즐겁고 소비자도 즐겁고 이제 그 역할이 앞으로 더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것까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한 3년 내에 신활적 사업이 들어오면 여기에 막 우리가 집중 투자하는 거죠. 여기 그 돈으로 우리가 다 실무 볼 수는 없고 그 할 수 있는. 왜냐면 우리가 신경 안 쓰면 옥천 살림 신경 안 쓰면 신경 쓰는 사람 없다 이거죠. 왜냐면 우리는 이쪽을 옥천 살림은 다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왜냐면 실력으로 우리만한 실력이 되는 데가 일단 없다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동안 해온 경험이 있는 데가 또 없다는 거고, 또 돈 좀 적게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옥천 사회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자기가 돈은 적게 받지만 우리 순환과 공생의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멋진 우리 고향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타향이지만 멋진 제2의 고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하는 실무자들의 열정이 있는 데가 옥천에는 내가 볼 때 하나도 없지 않아. 옥천살림. 옥천살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이 그림 속의 역할들이 더 주가 앞으로 기대가 된다. 자, 질문. 예. 요거는 좀 더 여쭤보고 싶다. 또는 이런 생각을 한다. 은주스님이 질문 하나 주세요. 예, 제가 질문도 지정해서 제가 뭐든지 뭐 한번 질문하고 싶은 거. 저는 그 신한력 플러스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어서 신한력 플러스 사업은 이제 그 선정되고 나서 한번 또 워크숍을 한번 하셔야죠. 그게 왜냐하면 옥천 살림하고 다 직접 관련되는 것들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신한력 플러스는 옥천 푸드 플랜, 이건 지금까지 해왔던 옥천 푸드 플랜이 이제 생산자 뭐 조금이지만 이런 틀과 정책의 모양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읍면 단위의 주민 조직이, 제대로, 주민의 좀 좋은 먹거리를 좀 공급받는, 먹거리 복지까지 완전히 본격적으로 나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틀과 정책을 만들었으니까, 주민이 함께 만드는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 옥천 먹거리를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그 전달 체계를, 먹거리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예산도 더 투입이 돼야 되고, 마을 경로당도 그래서 코로나 돼가지고 문을 닫을 때나 코로나가 아니라도 상시에로 점심 한 끼는 옥천 푸드로, 건강한 옥천 푸드로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식당에서. 그러면 거기서 밥 같은 거는 거기서 하더라도 반찬은, 훈련된 영양사가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나 이런 데 지원을 받아서 그 물건 공급은 옥천 살림이 하고, 그래서 국하고 반찬 정도는 공급하고, 또는 그 밥할 그 시간도 없을 때는 밥까지도 공급하고,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것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거를 행정이 다 일일이 건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은 재원과 인프라와 재원을, 예산을 지원하고 그것의 운영은 다 우리 주민 조직이 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수급에 들어가는 식재료나 이런 건 옥천 푸드 유통센터가 다 해가지고 전체를 얘가 공급해야 되니까 반찬도 만들어가 공급하고 막 여러 가지 요구되는 식단을 또 개발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먹거리 복지, 이제는 옥천 푸드 플랜 1.0이 17년부터 내년까지면 옥천 푸드 플랜 2.0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옥천 주민들은 참 행복하다. 구수도 좀 더 다른데 다리 놓거나 도로 깔거나 그 가만히 나고 곡선된 도로도 놔두면 얼마나 이쁜데 쓸데없이 그걸 직선한다든지 뭐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보도블록 이런 거. 어쨌든 다른데 돈을 아껴가지고 옥천에 사는 주민이면 점심 한 끼는 정말 옥천 푸드로 한다. 이런 걸 지금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그걸 포함해서 지금 찔끔찔끔 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주는 것도 초중고가 말은 학교급식인데, 무상급식인데, 우리가 친환경만 하지 지금 100% 아니잖아요. 100% 우리가 옥천 살림을 통해서 딱 현물 체계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실질적인 복지. 하나는 먹는 거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를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실질적인 형식적인 먹거리 복지가 아니고 먹거리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실제 이걸 하고 폰만 잡는 학교 급식이 아니라 100% 그냥 인물 지원을 할 수 있는 그걸로 가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주민 주도로, 그래서 지역의 민간 자율 조직이 앞으로, 그래서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이나 이런 급식에 대한 아니면 먹을거리에 대한 그 100% 지원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뭐 지자체에 따라 틀린 것인가요? 그거는 이제 이 급식 예산을 기존의 예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산을 더 좀 설계하고 이제 인구도 주는데 지금 자꾸 고령화되고 그러니까 뭐 물부담금 뭐 주민지원사업비를 활용하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자율적으로 고민해야죠. 꼭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중점적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자, 또 질문하실 게 일단 마칠까요?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다 한 시간 좀 시간만 찾았습니다. 예, 예.